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수익률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확인해야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제 태도였습니다. 저는 올해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담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시장은 꽤 흔들렸습니다. 오르내림이 컸던 6달이었고 저도 흔들리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오늘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유난히 조용한 날이 적었습니다. 3월에는 중동에서 큰 긴장이 불거지면서 유가가 빠르게 치솟았고 시장은 그 소식 하나에 출렁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원유 관련 지수와 에너지 종목들이 하루 만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날 휴대폰을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모릅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숫자인데 그날만큼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그 몇 주 동안 시장은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일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유를 멈추거나 매수를 미루거나 갑자기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시 매수를 쉬어야 하나 고민했고 누군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사들이며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이에서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뉴스 헤드라인이 무서워질수록 정해놓은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조차 망설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낸 흔들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장이 며칠 더 떨어질지 유가가 더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처음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담기 시작했을 때 정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이 두려워질수록 그 기준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것이 상반기 내내 저를 붙잡아준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사실 이런 흔들림은 오래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지면 시장은 먼저 흔들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흔들립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면 사건이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사람을 흔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은 유가 급등 뉴스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매수를 멈췄고 어떤 사람은 평소처럼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정보량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정해둔 기준이 있었는지 그 기준을 믿고 있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저도 상반기 초반에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 평소보다 한참을 더 망설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마다 처음 이 ETF를 시작했던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단기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배당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망설임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상반기 초반의 흔들림은 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제 기준을 잠시 잊었을 때 찾아온 흔들림이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한다고 하면 보통 수익률표를 먼저 펼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결산에서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ETF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상반기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이 지수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모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걸러서 담습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지수 안에서 비중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이 설명을 글로 보면 담담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3월에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성장주 중심의 지수들은 하루 만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반면 배당 성장 기업들이 모인 지수는 같은 날에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림의 폭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 며칠을 지켜보던 투자자들 중에는 그 차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왜 배당 성장 ETF를 들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ETF를 고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산을 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지수들은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시장이 낙관적일 때는 더 빠르게 오르고 불안할 때는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상반기 초반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도 기술주 중심 지수들의 일중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빠른 회복력을 보고 그쪽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올려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ETF를 계속 담아도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이 자산을 왜 골랐는지입니다. 처음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시작했을 때 제가 원했던 건 빠른 회복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다시 떠올리면 상반기의 흔들림은 갈아탈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 기준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배당이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상반기 동안 지급된 배당은
시세 변동과 별개로 정해진 흐름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던 날에도 배당 입금 알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그 알림을 보면서 시세창의 빨간 숫자와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시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배당은 분기마다 또는 매달 정해진 흐름으로 쌓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짧은 변동성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시세는 시세대로 흔들리게 두고 배당은 배당대로 쌓이게 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도 바로 이 분리였습니다. 수익률 창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은 달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반대로 시세를 자주 확인했던 주에는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어도 더 불안했습니다. 결국 상반기 결산에서 진짜 봐야 할 숫자는 수익률 몇 %가 아니라 제가 그 숫자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였습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결산이라는 걸 굳이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장기 투자를 말하는 채널 입장에서는 짧은 구간이고 이 구간만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짧은 구간을 보는 이유가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정해둔 날짜를 빼먹은 적이 있는지, 정해둔 금액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면 짧은 구간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수 기록을 다시 열어봤을 때 다행히 날짜를 건너뛴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등했던 그 주에는 평소보다 매수창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닫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흔들렸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다음 반기에는 흔들리는 마음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목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비슷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상반기 동안 배당 재투자만으로도 보유 수량이 늘어난 걸 보고 처음으로 안심이 됐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세가 흔들릴 때마다 이 채널의 예전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이 채널이 하려는 일이 수익률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법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동 리스크, 유가 변동, 금리 동결과 인상 가능성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매번 시장은 흔들렸지만 흔들림 이후에는 결국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았다면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 누구도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사건이 지나간 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정해둔 기준을 지키는 일뿐입니다. 이번 상반기는 그 기준을 시험해본 시간이었고 다행히 큰 틀에서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준 시간이었습니다. 결산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제가 한 일은 정해둔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하고 나니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계속 담아도 되는지가 아니라 제가 처음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흔들림 속에서도 정해둔 날과 정해둔 금액은 지켜졌습니다. 대신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이번 결산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수익률표는 6개월마다 모양이 바뀌지만 흔들림을 견디는 마음의 근육은 한 번 만들어두면 다음 흔들림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그 근육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니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결산을 보고 너무 느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둔 기준을 지키는 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6개월, 1년,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반기에도 또 다른 사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의 패턴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오늘 정리한 기준을 다시 꺼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결산은 충분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투자는 확신이 생길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정해지면 움직이는 일입니다. 상반기 결산이 그 기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